자, 오늘 첫 번째 논점, 주식 코인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예전에는 주식 코인으로 돈을 날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걸 사치나 탕진으로 봤다 이 말이죠. 도박한 거하고 다를 바 없이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개인회생 중에 청산가치 이상 변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채무자가 주식 코인으로 날린 돈이 7,200만 원 된다. 그러면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 7,200 이상을 변제해야 되니까 7,200만 원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 변제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됐어요. 실무준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때 저금리 때 돈 많이 풀리고 주식 많이 올랐다가 고금리로 바뀌면서 한꺼번에 폭락을 했잖아요. 그맘때쯤 법원에서 개정을 해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면 내가 주식 코인으로 날린 게 7,20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내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빼기 1인 생계비 145만 원, 대략 한 달에 55만 원 변제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변경이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을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서 수원, 부산, 대전법원도 차례대로 실무준칙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주식 코인하고 별도로 주식 코인으로 돈을 7천이든 1억이든 날렸는데 그와 별도로 이 채무자가 소득이 너무 작다거나 또는 날린 채무 금액들이 대부분 최근 채무라거나 그 과정이 매우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인다 하면 주식 코인이란 이유가 아니라 불성실하다, 저소득이다, 최근 채무다, 너무 변제율이 낮다, 이런 이유로 생계비를 감액하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서 더 변제하라, 이런 보정 권고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두 번째는 변제 기간의 문제인데요. 원래는 변제 기간은 5년이었죠. 과거의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5년이고 지금 재신청 알아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5년 변제를 하시고 면책 결정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2017년 말에 개정을 해서 2018년부터는 3년으로 변제 기간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5년으로 늘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되는데 청산가치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3년 만에 변제하기가 힘들어서 좀 가늘고 길게 변제하기 위해서 5년으로 변제 기간을 늘린다거나 또는 소득이 너무 낮아서 3년만 변제하면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니까 너무 낮은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5년으로 변제 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코인으로 날리고 오면 변제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식 코인은 청산가치에 제외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는 3년에 해당합니다. 주식 코인이란 이유로 5년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3년이 맞는데 그와 별도로 청산가치가 좀 더 있다거나, 예를 들면 주식 코인이란 이유로 청산가치에 포함할 수는 없지만 최근 채무란 이유로 또는 매우 불성실한 채무자라는 이유로 일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된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저소득이라거나 너무 소득이 낮아서 3년 변제해봐야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너무 변제율이 낮아가지고 5년으로 늘려라, 이렇게 예외적으로 5년으로 늘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채무자회생법 611조 제5항에 보시면 변제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4년이나 5년까지는 늘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배우자 재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과거에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부부의 재산은 함께 이룩했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 절반 정도를 주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개인회생을 하는데 남편이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담보대출이 1억이 있다. 그러면 순자산이 1억 정도 되잖아요. 1억의 절반은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사모님한테 5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채무자는 청산가치 5천만 원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니까 5천 나누기 36개월 하면 한 달에 최소 138만 원 이상 변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개정이 됐습니다. 실무준칙을 개정을 해서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정신을 존중해서 또 그리고 회생법원 실무상 재산 형성 경위 같은 것을 가려보지 않고 무조건 2분의 1을 반영하는 실무를 고려해서 일단 청산가치에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명의 신탁되었다거나 부인권 대상인 경우에만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포함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일 먼저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수원, 부산, 대전 순서로 모두 개정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보시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손실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이 뜻입니다. 자, 이 규정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실무준칙인데요.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채무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빌라나 자동차나 보증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남편이 실질적으로 모든 대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명의만 아내 앞으로 해두었다. 명의신탁이죠. 이런 경우에는 남편 재산으로만 볼 수 없다. 아내에게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될 수 있다, 이 뜻이고,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서 부인권이 성립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 파산을 앞두고 명의를 배우자한테 살짝 옮겨놓고 나만 개인회생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재산 은닉에 준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얘는 그냥 청산가치에 반영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참고 사건인데요. 이분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배우자가 소유하는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가 소유하는 아파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수원법원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 재산을 나에게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목록에서 부동산은 없다고 기재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소액재산 119만원 정도만 재산으로 보인다, 이렇게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했던 겁니다. 자, 이분 지난번에 봤던 남동생 채무 때문에 주식 코인 덤벼들었다가 채무가 발생한 그분 사건인데요. 이분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코인 탕진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소액재산 119만원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개시결정이 났고, 주식 코인으로 탕진했던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고, 배우자 재산 아파트 있었지만 이것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청산가치에서 제외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는데 뭔가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헷갈리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회생 파산하고 이번에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코인 탕진하고 개인회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다. 배우자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